이진혁은 아내 김수영과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누구보다도 견고하게 설계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불확실성을 극도로 혐오했고, 수연과의 결혼 생활은 예측 가능한 행복의 연속이었다. 비록 격정적인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맞춰온 시간들은 충분한 보람이 있었고, 최근에는 내년쯤 아이를 갖는 문제까지 상의할 만큼 관계는 논리적으로 견고하다고 믿었다. 진혁에게 가정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오차 없는 쉼터였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수연이 준비해둔 따뜻한 저녁상이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몇 주 전부터 수연은 평소의 패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저녁 약속이 늘어났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집에 돌아오더라도 그녀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진혁과 눈을 마주칠 시간조차 피하는 듯한 미세한 어긋남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수연아, 요즘 계속 늦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 오늘 팀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팀원들끼리 저녁 먹으며 이야기가 다소 길어졌나 봐. 수연은 마치 사전에 리허설이라도 한 듯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연의 대화에는 회사 동료 최도현이라는 이름이 어김없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도현 대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내서 회의 분위기가 좋았어. 도현 씨 덕분에 우리가 야근을 덜 할 수 있었지. 처음에는 진혁도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 일상적인 대화 속 긍정적인 표현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속 도연의 빈도는 점점 잦아졌고 진혁은 그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이성의 끈이 조금씩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조용한 균열의 시작이 틈을 타고 있었다. 그날은 퇴근 후 비가 세차게 내리던 밤이었다. 이진혁은 직장에서 온갖 피로에 쌓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내리는 빗방울 소리가 머릿속의 잡생각들을 잠시나마 지워주는 듯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김없이 수연이었다. 수연은 오늘도 늦는다며 문자 한 통을 보냈고 진혁은 그녀의 저녁이 궁금했다. 최근 계속 업무 핑계로 늦는 일이 잦아진 터라 걱정하는 척하며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퇴근했어? 그는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울리는 신호음 뒤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이제 막일 끝났어. 이따가 갈게. 집에 올 때 조심해서 와. 비 많이 와. 응, 걱정 마. 통화는 간단히 끝난 듯 싶었다. 그런데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화면에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 아마 수연이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다 종료 버튼이 아닌 다른 버튼을 눌러 통화가 끊어지지 않고 방치된 모양이었다.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귀에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다 댔다.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수연의 목소리는 방금 통화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제 끝났어. 고마워, 기다려줘서. 수연의 목소리에는 평소 자신에게서 듣던 어조와는 전혀 다른 애교 섞인 톤과 무언가를 부탁하듯 나긋나긋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뭐 어때요? 나야 수연 씨 기다리는 거 괜찮아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진혁은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차 안은 너무 조용해서 그 말들이 다소 웅얼거리는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그의 귀에 박혀들었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근데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도 조금 편해진 것 같아. 수연 씨가 힘들어하는 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언제든 말만 해요. 제가 다 들어줄게. 남자는 다정했고 수연은 그에게 응석을 부리듯 낮게 깔린 웃음소리를 냈다. 진혁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충격 속에 빠져들었다. 머릿속에서 비상벨이 터질 듯 울렸고 몸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냉기가 돌았다. 휴대폰 스피커 속 대화는 계속해서 진혁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뿐이었지만 곧이어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옷이 스치는 마찰음과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신음이 섞여들었다. 숨막힐 듯 가쁘게 쉬는 숨소리는 리듬을 잃었고 수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잠깐, 너무 빨리 하지 마. 응. 수연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애교 섞인 투정처럼 들렸다. 그녀의 말투는 진혁에게 너무나 익숙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들으니 마치 낯선 사람의 음성처럼 느껴졌다. 진혁은 손에 쥐고 있던 핸들이 땀으로 젖어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온몸의 신경이 귀에 집중되었다. 왜요? 전에는 좋아했으면서. 남자의 나른하고 태연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짧은 한마디는 진혁의 귀를 찝는 것처럼 선명하게 박혔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전에는 좋아했으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진혁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미묘한 불안감, 수연의 늦은 귀가와 도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녀의 어색한 미소와 변명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현실로 다가왔다. 진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부정하고 싶었다. 통화가 잘못 연결된 오해이거나 혹은 단순한 영화 속 장면을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호흡과 소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생생하여 더 이상 합리화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차 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그 순간 스피커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 우리 둘뿐이에요. 수연 씨. 그 말과 함께 수연의 작게 흐느끼듯 웃는 소리는 진혁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내면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휴대전화를 향해 그대로 내리쳤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기는 바닥에 떨어져 통화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침묵. 차 안은 빗소리와 진혁의 격렬한 심장 소리만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진혁은 집에 돌아갔다. 그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면을 쓰는 배우처럼 변했다. 수연은 평소와 같이 늦어서 미안해라며 미안한 기색으로 그를 맞았지만 진혁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로만 보였다.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척 무심하지만 다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늦었네. 피곤했을 텐데 어서 씻고 쉬어.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입술 안쪽을 깨무느라 핏물이 배어나왔다. 그는 수연이 방으로 사라진 후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의 침실문 앞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연의 말만을 믿고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다. 증거. 완벽한 증거.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의 심증이 아니라 법적인 증거임을 깨달았다.
며칠 후 수연이 또다시 회사 사람들이 늦게까지 회의가 있을 거라며 늦는다고 알렸을 때 진혁은 그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날 회사 퇴근 시간을 맞춰 일찍 귀가하는 대신 수연의 회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단순한 느낌이나 흔들리는 신뢰만으로는 결혼이라는 견고한 구조물을 해체할 수 없었다. 그는 수연의 회사 주차장 근처에 차를 세운 뒤 조용히 그녀를 기다렸다. 오후 7시경쯤 되어서야 수연이 회사 건물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낯선 남성이 있었는데 멀리서 보아도 수연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수연의 대화 속 주인공 최도현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진혁은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최도현의 차량 쪽으로 함께 걸어갔다. 도현이 수연에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보고 진혁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이를 악물고 그 순간을 견뎌냈다. 진혁은 조용히 자신의 차를 몰아 두 사람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손은 흔들림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길로 들어선 다음 작은 모텔촌 앞에서 멈춰 섰다. 수연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린 뒤 태연한 표정으로 최도현과 함께 모텔 입구로 사라져가는 모습은 마치 악몽 같았다. 진혁은 말없이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호텔 간판의 어두운 조명 아래 걸음을 함께 맞추고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의 화면 속에 명확히 담겼다.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뒤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왔다. 도현은 한 손으로 수연의 허리를 가볍게 감쌌고 수연은 밝은 얼굴로 웃으며 그의 몸에 부드럽게 기댔다. 이 장면마저 하나하나 진혁의 카메라에 담겼다. 그가 분명히 느낀 것은 단 하나,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는 없다는 확신이었다. 그 확신은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강철 같은 결단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하여 마치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지만 이제 그는 고통 대신 복수심을 연료로 삼았다.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은 다음 행동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이진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을 설명하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통화 내용, 영상을 제출했다. 진혁은 변호사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오직 사실만을 전달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 진혁은 수연이 다니는 회사의 감사팀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익명으로 메일을 작성하여 최도현과 김수연이 모텔을 드나드는 영상 캡처와 상세한 정황을 첨부했다. 회사 내부 감사팀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제보센터에도 불륜에 대한 익명 제보를 올렸다. 진혁은 수연과의 대면을 피한 채 차분히 서면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내용에는 그녀의 불륜 사실과 그로 인한 결혼 파탄의 책임, 위자료 청구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과 동시에 진혁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최도현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최도현은 처음에는 연락을 피했지만 소송 문건을 전달받은 뒤에는 불안감 속에서 진혁을 찾아와 사죄하려 했으나 진혁은 단호했다. 당신이 내게 입힌 상처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는 최도현과의 어떠한 타협도 원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은 그에게 있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이상의 의미였다. 수연의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최도현과 수연의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최도현은 위계 질서 및 윤리 규정 위반으로 결국 회사에서 퇴직당했고 수연 역시 강제적인 퇴사 권고를 받았다. 수연은 이 모든 상황의 망연자실하며 진혁에게 매달려 용서를 구했지만 진혁은 단 하나의 문자도 통화도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뒤늦게 후회를 거듭했지만 진혁은 이미 미련 없이 그녀와 연을 끊기로 마음먹은 터였다. 이혼이 확정되고 상간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진혁은 마지막으로 수연이 남긴 결혼의 흔적들을 정리했다. 그는 사진첩과 편지들을 태우지 않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다. 분노가 아닌 지독한 씁쓸함과 허무함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비록 상처와 배신의 흔적이 그를 괴롭히겠지만 이제 그는 무너진 가정이라는 오래된 건축물에서 떠나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적어도 이제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앞으로를 살기로 다짐한 그의 단단한 신념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